지난해 가을 72살 박순영 어르신이 따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정하세요. 그냥 건강검진만 받으러 왔어요. 박순영 어르신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또래는 다 이래요. 깜빡깜빡하는 게 무슨 병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두 분께 한 가지를 더 여쭤본 다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영 어르신은 이미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에 들어서신 지 6개월이 지나 계셨습니다. 가족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시계는 절반이 흘러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상에서 따님이 엄마,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답한 적 있으십니까? 약통 앞에서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던가 하시며 한참 멈춰 서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넘게 다니신 친구분 댁 골목 앞에서 여기가 어디였지 잠깐 머뭇거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구나 하고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긴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의 시계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1년 안에 알아차리면 시계는 멈추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그대로 진짜 치매로 들어갑니다.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언제나 본인과 가족입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76,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로 38년간 어르신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박순영 어르신께 무엇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그 한 질문이 어떻게 어르신의 시계를 멈추게 했는지 잠시 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발병 1년 안에 주요 신호를 알게 되고 빠르게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분명하게 대처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진료실 안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어르신과 따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두 분 모두 표정은 환하셨습니다. 따님은 휴대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녀가 어르신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정말 정정하세요. 손녀 이름 한 번도 안 잊으시고 매주 김치도 직접 담그세요. 박순영 어르신도 옆에서 거드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또래는 다 이래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따님이 휴대폰을 옆으로 내려놓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박순영 어르신께서 그 휴대폰을 다시 집어드시더니 사진 속 손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따님께 조용히 여쭤보셨습니다. 얘가 누구더라? 따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잠시 숨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1분 전에 어머니께 직접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 손녀의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순영 어르신은 그 사진을 처음 보시는 듯한 표정으로 따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 분명히 1, 2분 전에 들으신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웃으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자랑을 가족이 두 번째 하시는데도 어르신께서 똑같이 새로운 듯 반응하신 적 있으십니까? 본인은 절대 못 알아차리시고 가족도 그저 즐거우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그 1, 2분 차이 반응이 있으십니까? 저는 38년 동안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의 시계는 본인이 가장 늦게 느낍니다. 그 다음 늦게 느끼는 사람이 매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사실은 1, 2분 사이의 반응 차이를 짚어줄 수 있는 외부의 눈입니다. 그 외부의 눈이 되어드리기 위해 오늘 말씀드릴 6가지 변화가 바로 어르신 몸이 본인과 가족 몰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신호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첫째, 병원에서는 건망증과 초기 치매를 구분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동네 의원에 가셔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5분 안에 진료를 마치셔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답하시고 다음 환자분께 넘어가십니다.
그 5분 안에 어르신이 가스불을 몇 번 끄셨는지, 시장 골목에서 몇 번 길을 잃으셨는지 차근차근 여쭤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둘째, 기억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는 큰 병원의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가 무슨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나라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제가 5년 전 따님 손에 이끌려 어렵게 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문 앞까지 오신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고리를 잡으셨다가 나 그냥 갈란다 한마디로 발길을 돌리셨고 5달이 지난 뒤 그 어르신은 따님 얼굴을 보고도 누구신지요라고 물으시는 단계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가족분들도 노망 들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모시고 가는 것을 미루십니다. 그 미루는 시간 동안 회복 가능한 황금 시간이 매달 조금씩 닫혀갑니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진단 전 단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 구간은 보험 지원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어르신께 먼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38년간 그 사각지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무너져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도 제도도 말씀드리지 않는 그 6가지 신호를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신호는 제가 38년 동안 회복하신 어르신과 회복하지 못하신 어르신 사이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같은 질문을 1시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약 먹었나? 점심 뭐 먹지? 같은 일상 질문을 따님이 분명히 답을 드렸는데도 1시간 안에 또 다시 여쭤보시는 일이 한 주에 2~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단순 건망증은 답을 들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의 끈을 다시 잡으십니다. 그런데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에 들어선 어르신은 답을 들으셔도 그 답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답을 들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답답해하시는 횟수가 늘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익숙한 장소에서 잠시 방향을 잃으시는 경우입니다. 10년 넘게 다니시던 동네 시장, 매주 가시던 단골 미용실, 매일 다니시던 산책길에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할지 잠시 멈춰 서신 적 있으십니까? 5초나 10초쯤이지만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머릿속이 빈 그 순간 말입니다. 73 어르신은 30년을 다니신 시장 골목에서 단 5초간 멈춰 서신 그 순간을 따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님은 그 일을 1년 뒤에야 아셨고 그때는 어르신이 이미 본격적인 치매 단계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단순 노화는 새로운 장소에서만 길을 헷갈리시지만 마지막 1년 신호는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기억 지도를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가 지난 3달 사이에 분명히 늘어나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음 신호도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익숙한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 그거 있잖아. 그거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시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가 늦게 떠오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지막 1년 신호는 며느리 이름, 손주 이름, 매일 드시던 약 이름, 매주 가시던 교회 이름 같은 가장 익숙한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한 주에 3번 이상, 그리고 그 빈도가 지난 3달 사이에 분명히 늘어나셨다면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단어 대신 그것, 저기, 거식이라는 대명사 사용이 2배 이상 늘어나신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 복용을 잊거나 2번 드시는 경우입니다. 78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어느 새벽 5시 평소처럼 혈압약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아침 7시쯤 내가 약을 먹었나 하시며 약통을 다시 열어보시고는 하나를 더 드셨습니다. 그날 오전 어르신은 거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쓰러져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고 출근 전 들르신 며느님께서 발견해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하셨지만 그날 응급실에서 신경과 정밀 검사로 곧장 연결되셨고
김영철 어르신께서 이미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에 깊이 들어서 계시다는 것이 그날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약을 드셔오신 어르신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내가 약을 먹었나 하시며 약통을 다시 열어보신 적이 5번 이상이라면 그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약을 2번 드시는 경우입니다. 혈압약을 2번 드시면 김영철 어르신처럼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당뇨약을 2번 드시면 저혈당으로 식은땀과 의식 흐려짐이 옵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어르신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통을 직접 열어보시고 남은 알약수가 일자 수와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알이 차이 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는 좋아하시던 일에 흥미를 잃으시는 경우입니다. 매일 보시던 드라마를 어느 날부터 안 보시기 시작합니다. 매주 모이시던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꾸 미루십니다. 좋아하시던 음식도 맛을 잘 모르겠다 하시며 수저를 일찍 내려놓으십니다. 72살 한 어르신은 30년을 매주 모이시던 친목 모임을 어느 달부터 빠지기 시작하셨는데 따님이 이유를 여쭤봤을 때 재미가 없어가 아니라 왜 갔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단 한마디 차이를 따님이 그날 바로 알아차리신 덕분에 어르신께서는 지금 다시 그 모임에 나가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왜 안 하시느냐는 질문에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왜 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신다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 활동을 하시던 본인의 기억 자체가 흐려지고 계신 겁니다. 6번째 신호는 밤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꾸 깨시는 경우입니다. 밤 10시쯤 주무시던 분이 새벽 2시, 3시에 깨셔서 다시 못 주무시고 거실을 서성이시는 일이 한 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 청소가 안 되면 기억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자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흐려지고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1년 신호를 더 빠르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짠 국물과 함께 먹는 흰밥, 매일 드시는 단 음료, 그리고 술 한두 잔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좁히고 단 음식은 뇌의 인슐린 통로를 막으며 술은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줄이셔도 신호가 멈추는 분들을 저는 38년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75 이장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장호 어르신은 작년 봄 따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는 이미 가스불을 끄셨는지 확인하러 부엌으로 5번 이상 돌아가시는 상태였고 며느님 성함이 가끔 떠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을 때 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신문도 보시고 손주 얼굴도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추석 지나면 모시고 갈게요. 추석은 그해 9월이었고 가족이 다시 어르신을 모시고 오신 것은 그 다음 해의 2월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는 동안 어르신은 자기 집 화장실 위치를 가끔 잊으셨고 따님 얼굴을 보고도 누구신지요라고 물으시는 단계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그때 그냥 모시고 올걸. 5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38년 동안 이런 5달, 6달의 차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한 달 지켜보면 2달치 신호가 쌓이고 2달 지켜보면 넉 달치 신호가 쌓입니다. 어르신 뇌 안에서는 이 시간이 사람의 시계보다 2배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홍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좋은 성분들이지만 그 한 가지로 마지막 1년 신호를 되돌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모두 의심하셔야 합니다. 작년 봄에 만난 한 어르신은 좋다는 영양제 5가지를 한 달 30만 원어치 드시면서 나는 이거 먹으니까 괜찮다고 1년을 그냥 보내셨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정밀 검사를 받으셨을 때 어르신의 기억 부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줄어 있었고 따님께서는 진료실에서 그 영양제 봉투를 손에 쥔 채 우셨습니다. 영양제는 도구일 뿐 진단과 생활 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어떠하신지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질문을 1시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신 적이 지난 한 주 안에 있으셨나요? 익숙하신 동네 골목에서 잠시 방향을 잃으신 적이 지난 한 달 안에 있으셨나요? 며느리, 손주, 매주 가시던 곳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한 적이 한 주에 3번 이상 있으셨나요? 약을 드셨는지 헷갈려 약통을 다시 열어보신 적이 한 달 안에 5번 이상 있으셨나요? 좋아하시던 일을 잘 모르겠다며 멀리하기 시작하신 적이 지난 석 달 안에 분명히 있으셨나요? 새벽 2시, 3시에 깨셔서 다시 못 주무시는 일이 한 주에 3번 이상 있으셨나요? 이 6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가까운 큰 병원의 신경과나 기억력 클리닝 예약을 잡으십시오. 3가지 이상이라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전화기를 트십시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료실에 들어가셔서 그냥 깜빡깜빡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5분 진료에서 그대로 돌아오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로 연결해 드리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난 석 달 사이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분명히 늘었고 익숙한 길에서 잠시 멈춘 적이 있으며 가족 이름이 안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3문장이면 5분 진료 안에서도 검사 의뢰서가 나옵니다. 받아야 할 검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과 주의력을 함께 보는 인지기능 정밀 검사입니다. 30분 정도 종이와 연필로 진행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10만 원 안팎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뇌사진 검사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수치를 보는 혈액 검사입니다. 기억력 신호의 절반 가까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부족에서 시작되며 이 2가지는 약 한 달이면 회복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영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2분께 무엇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지, 그리고 그 한 질문이 어떻게 시계를 멈추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박순영 어르신이 얘가 누구더라라고 따님께 조용히 물으시던 그 자리에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난 한 달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끄셨는지 확인하러 부엌으로 2번 이상 돌아가신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글쎄, 하루에 너댓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야 다 그러는 거 아닌가. 그 답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님이 옆에서 어머니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영 어르신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르신께서 이미 치매 발병 전 마지막 1년에 들어서신 지 6개월이 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은 6개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님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주 안에 신경과 정밀 검사 예약, 매일 30분 햇볕을 보시면서 걷는 산책, 그리고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5가지 이야기해 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38년 동안 회복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습관입니다. 매일 5가지를 입으로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것. 그것이 뇌가 다시 길을 잡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한 가지가 매우 부족하셨고 갑상선 호르몬도 약간 낮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면서 3가지 실천을 이어가셨습니다. 석 달 만에 박순영 어르신께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6달 만에 부엌으로 돌아가는 일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된 지난 봄, 따님께서 어르신과 함께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지난 주말에 손녀 이름을 한 번도 안 헷갈리셨어요. 손녀가 어머니 무릎에서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 이렇게 컸네 하시는데 제가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날 진료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사진 속 손녀를 보시며 얘가 누구더라라고 물으시던 박순영 어르신의 시계는 그렇게 멈췄고 거꾸로 1년을 되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변화를 한 호흡으로 모아두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1시간 안에 3번 이상 하실 때, 익숙한 동네 골목에서 단 5초만 멈춰 서실 때, 며느리와 손주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때, 약통 앞에서 헷갈리실 때, 좋아하시던 일을 잘 모르겠다며 미루실 때,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셔서 거실을 서성이실 때, 이 6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한 주 안에 보이신다면 박순영 어르신이 들으셨던 그 한마디를 떠올려 주십시오. 하루에 너댓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멈춰가던 시계를 거꾸로 1년 되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도 본인도 그저 다 그러는 거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안에 가까운 큰 병원 기억력 클리닉 예약을 잡으십시오. 3가지 이상이라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전화기를 트십시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것 딱 1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다음 가족과 마주 앉으셔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5가지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5가지를 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 10분이 박순영 어르신의 멈춘 시계를 1년 만에 손녀 이름으로 돌아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웰빙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